함수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크게 정비례와 반비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비례요? 비례가 뭡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비례는 여러분들이 비례식 배우셨죠? 비례식. 근데 그 비례가 뭐냐면 어떤 관계들이에요. 이 관계들이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같이 커지는, 이런 같이 상승하는, 이렇게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커지고요. 하나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거.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라 이야기하고요. 자, 하나는 커지는데 하나는 줄어들어. 하나는 작아지는데 하나는 커져. 이런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비례와 반비례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 변수요, 선생님? 네. 수는 수예요. 수는 수인데 변하는 수라 해서 변수입니다. 변하는 수라 해서 변수예요. 이 변수들은 뭐가 되냐면 함수에서 x와 y를 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함수입니다.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함수예요. 그런데 이 x와 y는 서로 변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비례와 반비례는 뭐냐면 이 많이 변하는 이 변수들을 표현한 거예요. 자, 한번 정비례부터 갑니다. 정비례는 식이요. y는 ax라는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y는 ax요? 네, y는 ax라는 식으로 났고요. 지금까지 선생님 이런 식은 없었고 여태까지 ax는 0이라는 식은 봤는데요. 이건 방정식에서 썼고요. 함수는 x와 y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x에 따라 y가 자꾸 변하겠죠. 그래서 이 y와 x에 대한 식을 표현한 거고요. 앞에 얘는 한 문제에 하나의 숫자만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문제 하나의 수만 됩니다. 하지만 이 a가 이 x와 y의 관계식을 잡아줍니다. 됐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선 한번 봐봅시다. 자, x와 y의 관계식이라 했으니까 제가 x와 y의 관계식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를 넣어서. 자, 여기에서 a 값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a를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은 y는 x가 되겠죠. 이 식은 y는 x가 되겠죠. 단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a가 0이 되면 다른 함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a가 0이 되면 x가 죽어버리잖아요. a가 0이 되면 x가 죽기 때문에 이 친구는 y는 x는 a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갈게요. 자, 내가 a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y는 x에 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x가 1이야. 그럼 y도 1이겠죠. x가 2야? y도 2예요. x가 0이네. y도 0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할게요. 자,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하면요. x가 1이면 나도 1, x가 2면 나도 2, x가 0이면 0,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1. 이거 해드릴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면 나도 마이너스 2, 이 점이 되겠죠. 이 크로스에서 이 만나는 점들을 서로 연결을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 식을 우리는 y는 x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선생님 얘가 정비래요? 그럼 얘의 특징이 조금 있겠네요? 네,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먼저 얘가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죠. 이거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하나를 비교할 수 있게끔 다른 하나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식은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와 y의 관계식을 넣을 건데 여기다 쓰시면 안 보이겠죠? 자, x와 y의 관계식을 놓을게요.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네요. x가 2가 되면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 1일 때 마이너스 1, x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마이너스 2. 만약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0은 0이니까 0이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마가 되면 플러스가 돼서 1이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제가 이쪽에다가 적을 거예요. 이 식을 제가 이쪽 그래프에다 겹치게끔 그릴 겁니다. 자,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웬일?
자, 2일 때 마이너스 2 여기죠. 자, 0일 때 0, 0,0이고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네요. 우린 이런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x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조금 비교가 돼. 조금 비교가 돼. 아, 선생님. 지금 얘하고 달라진 건 a 값인데요. a 값인데요. a 값이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가고요.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가네요. 그런데 둘 다 직선과 원점은 지나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는 정비례고 얘는 반비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얘도 정비례, 얘도 정비례. 둘 다 정비례, 둘 다 정비례, 둘 다 정비례입니다. 하지만 A의 값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었죠. 방향이 바뀌었어요.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에서 내려가는 느낌이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 친구는 둘 다 정비례 맞습니다. 특징은 양수일 때는 제1사분면과 제2사분면을 지나고요. 음수일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갑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자, A가 양수일 때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가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제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갑니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공통점은 둘 다 직선의 형태로 나오고요. 원점 0,0을 지나갑니다. 아까 이해되셨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A를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A에다가 제가 2를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식은 Y는 2X가 되겠죠. 그리고 X와 Y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X가 1이면 Y는 2가 되고요. X가 2면 Y는 4가 되네요. 달라? X가 0이면 Y는 그래 0,0 지나가니까 똑같죠. X가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친구를 저기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1,2니까 2점이죠. 2,4, 2,3 한 요정도 되겠죠? 0,0이니까 여기 원점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가 되겠죠. 이 점을 다 연결해서 긋는다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이 식은 y는 2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랬더니 양수야. A의 값이 양수니까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가는 건 오케이. 원점 통과 오케이. 그런데 2x와 x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자, 2, 1, 2. 이 수가 커질수록 y축으로 점점점 다가가구나. 수가 작을수록 x축으로 점점점 내려오구나. 됐죠? 그랬더니 y는 마이너스 2x를 한번 해봤어요. y는 마이너스 2x를 했더니 제가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친구가 y는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만나볼까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죠.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y는 마이너스 2x인데 점점 클수록 y축이 점점 간다 했는데 얘는 y는 마이너스 x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더 작죠? 작았는데 y축으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A의 절대값이 크면 A의 절대값 배우셨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누워져요. 펼쳐져요. 이해되셨습니까? 함수 잘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쭉 써먹을 거고. 그럼 선생님 제가 만약에 1차 죄송합니다. 자, 이 함수를 못한다면 소포자가 돼야 됩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럼 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게 직접 수능에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응용된 함수들을 배우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함수를 제대로 배운 친구와 안 배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에서 중등수학에서 모든 걸 토탈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함수에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른 것도 중요해요. 갑니다.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A가 양수이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가고 A가 음수면 제2사분면, 제4사분면을 지나가고요. A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으로 다가가고요. A가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X축으로 내려갑니다. 다가가요. 둘의 공통점은 0,0 원점을 지나가고요. 둘 다 직선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비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우리 반비례 바로 들어갑시다. 자, 반비례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얘를 살짝 지워줄게요. 이 파트는 살짝 지워주고요. 자, 여기까지만 지우고 그래프는 그대로 살려둘 거예요. 자, 반비례 갑니다. 반비례는 식이 어떠한 꼴로 표현이 되냐면 y는 x분의 a의 꼴이에요. y는 x분의 안 보이신가요? 보이시죠? y는 x분의 a의 꼴이에요. 단 뭐가 0이 되면 안 될까? 뭐가? x. a가 아니라 x예요. 자, 얘는 a가 0이 되면 안 돼요. 얘는. 죄송해요. 정비례는 0이 되면 안 돼요. a가 0이 돼버리면 y는 0이라는 식으로 통일돼버려. 됐죠? 자, 그런데 반비례는 y는 x분의 a인데 x가 0이 되면 안 돼. 그 이유는 분수죠. 얘는 분수로 표현한다면 분자자리죠. 근데 얘는 분모자리죠. 분모가 0이 되면 수가 아니라고 배우셨죠? 수가 아닙니다. 왜요? 하고 물어본다면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지만 예전에 항등원과 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보일 때 하셨지만 자, 지금 배우지 않지만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수가 아닙니다. 수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분수를 해석하면 2분의 1이라는 건 두 조각에서 하나죠. 두 조각에서 하나죠. 자, 3분의 2라는 건 세 조각에서 두 조각이죠. 세 조각에서 두 조각을 표현하죠. 근데 0분의 4라는 거 없어. 조각이 없는데 4개를 주래. 조각이 없는데 4개를 주래. 그러면 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0이 아닌 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a는 한 문제당 하나의 수만 이제 하나의 수고요. 상수고요. 이 수와 이 수, y와 x는 서로 변수입니다. 자, 그럼 x와 y의 관계식을 가봅시다. 이때 a는 보이실까요? a는 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y는 x분의 1이 되겠네요. 자, x에 1 넣었어. x에 1 넣었어. x에 1 넣었어. 그럼 y가 1이 되죠. 1. x에 2 넣었어. 2 넣었어. 어라 2분의 1이네. x에 3 넣었어. 3 패스. 4 넣었어. 4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4분의 1이네. 그러면 x에 0을 넣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x는 0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식을 갖다가 그래프에다 표현을 할게요.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일 때 1이야. 1일 때 1이야. 2야. 2 했더니 2분의 1이야. 1일 때 1인데 2일 때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거의 절반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되겠네? A에 4야. 4를 넣었더니 4칸 중에 하나. 2를 4등분 했더니 하나. 그래서 이 정도 되겠네? 이거를 연결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이 그래프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나간다고 합시다. 자, 이런 꼴이 나옵니다. 이게 반비례의 형태입니다. 너무난 차이죠. 너무 다르죠. 눈으로 봐도 다르죠. 감 오셨습니까? 그럼 얘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고 만약에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당연히 눈치껏 이렇게 되는 걸 알고 계시겠죠? 됐죠? 약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친구도 A가 양수일 때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가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갑니다. 둘의 공통점은 이 y는 x분의 1과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곡선의 형태를 띠고요. 원점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갈게요. A가 양수일 때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간대요. A가 양수일 때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간대요. 뭐라? 똑같네. A가 음수일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간다고 했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간다 했어요. 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원점을 지나고 원점을 안 지나요. 직선이고 곡선이야. 구별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선생님, 이 친구는 정비례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으로 이렇게 다가온다 했고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X축에 이렇게 다가간다 했죠. 나 방금 우아했던 것 같아. 자, 다시 다가간다 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봤더니 반비례라는 이 친구를 봤더니 얘는 다가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쪽에다 적어도 보이시겠죠? 자, A를 2로 만들게요. 그럼 Y는 X분의 2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 친구가 1일 때 2가 되겠죠. 2였을 때 1이 되겠죠. 1이었을 때 2가 한 이 정도 될까요? 2였을 때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돼요. 보이시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 A가 크면 클수록 바깥으로 나가. 어른들은 밖에서 놀죠? 자, A가 크면 클수록 바깥으로 나가.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쪽으로 모여. 이해되셨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음수 부분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구별법, 이거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도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바깥으로 나가.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쪽으로 모여. 달라요. 이쪽은 정비례 쪽은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다가가고요.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X축으로 다가가고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바깥으로 나가고요.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쪽으로 모여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함수 설명은 끝났는데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합시다. 집중합시다. 자, 정비례는 직선의 모양이고요. 반비례는 곡선의 모양이에요. 정비례와 반비례의 차이점은 직선과 곡선입니다. 됐죠? 그리고 원점을 지나고 원점을 안 지납니다. 이해되셨죠? A의 값이 양수일 때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가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 제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정비례는 Y축에 다가가고요. 반비례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X축에 다가가고요. 반비례는 안쪽으로 다가갑니다. 됐죠? 이해되시죠? 이거 둘 다 비교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정비례란 친구, 반비례란 친구를 단독으로도 제대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네를 어떻게 응용이 나올까요? 이 정비례라는 친구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중3까지 쭉쭉쭉 계속해서 고등까지 쭉쭉쭉 나올 거고요. 이 반비례라는 친구는 이제 오늘에서 빠이빠이입니다. 우리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요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오늘이 아니죠.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고 다시 이제 고1 때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외우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비례는 y는 ax의 꼴이고 반비례는 y는 x분의 a의 꼴이고 정비례 a가 0이 되면 안 되고 반비례는 x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차이점, 공통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